안녕하세요. 혼자 게임하고 노는 작은방 겜돌입니다. 오늘은 월드 히어로즈 한번 플레이 해볼 건데요. 사실 월드 히어로즈는 구독자께서 요청해주신 영상이에요. 예전에 즐겨 했던 게임이라고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작해봤습니다. 우선 스토리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좀 황당해요. 그 시절에는 이 정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재미있으면 짱이에요. 브라운이라는 박사가 타임머신을 완성하며 사상 최강의 영웅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이용하는데요. 다양한 시대로부터 영웅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강의 영웅을 가려내는 월드 히어로즈를 개최합니다. 스파2 짝퉁이라는 얘기도 많지만 저는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에요. 캐릭터 선택 화면인데요. 스파 느낌이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영웅들 모습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플레이했던 드래곤으로 해보겠습니다. 특이하게 격게임이지만 모드가 존재해요. 노멀과 데스매치인데요. 저는 일단 노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브로켄이네요. 동네마다 캐릭터 별명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만큼은 동네마다 아마 대동단결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일단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가제트였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기본기가 팔다리가 뚝뚝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당시 인기 만화였던 가제트 형사가 떠오르는 게 어쩌면 당연했겠죠? 스파2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스테이지 배경이라든지 캐릭터 설정 부분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나치가 만든 사이보그라는 설정인데요. 참고로 브로킹이라는 이름은 독일 하체 산맥 이름이라고 합니다. 첫 판은 금방 끝나버렸네요. 드래곤은 펀치만 눌러주면 거의 클리어는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드래곤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 게임은 1992년 ADK에서 제작하고 발매하였습니다. ADK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알파전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파전자는 2003년 SNK 플레이모어로 매각되면서 폐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갱워즈, 닌자 컴뱃인데요. 많진 않지만 재밌는 게임으로 각인되어 있던 회사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프랑스의 여자 영웅은 잔다르크죠. 잔은 저의 그 캐릭터였어요. 저는 역캐를 좋아하기 때문에 베어너클에서도 블레이즈만 플레이했었거든요. 가끔 엑셀도 플레이하긴 했지만 저의 주 캐릭터는 역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잔 스테이지가 좀 생뚱맞긴 하네요. 서커스 퍼레이드 배경으로 싸우는 장면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좀 안 어울려요. 이 게임에도 보너스 게임이 있어요. 대체로 SNK가 만든 격투 액션 게임의 보너스 스테이지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이죠. 드래곤이기 때문에 주먹만 갈겨주면 끝납니다. 이번에는 몽골로 가네요.
몽골의 영웅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죠. 외모만 봐도 우린 징기스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게임 잡지도 많이 봤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시절 때 게임 잡지를 많이 사봤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게임 챔프, 게임월드, 게임뉴스, 그리고 게임통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게임 챔프를 정기 구독할 정도로 게임 잡지를 즐겨봤었어요. 게임 챔프 페이지 뒷면에 보면 게임 묘수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페이지로는 한두 장 정도 되는 짧은 분량의 코너였는데, 거기에는 숨겨진 캐릭터 고르는 법, 목숨 개수 올리는 법, 컨티뉴 무제한 같은 가정용 콘솔에 숨겨진 치트키 같은 걸 알려주는 코너였어요. 정기 구독하기 전에는 서점에 가서 몰래 뒷면만 보고 묘수를 외워서 집에서 적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에는 게임 잡지들도 랩으로 포장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죄송했어요, 그때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 중에 게임통이란 잡지에서 이 월드히어로가 소개가 되었어요. 그 책 진짜 떨어질 때까지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캐릭터 소개와 필살기 커맨드가 있었는데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브로켄이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브로켄이 좋아했던 건 고급 가솔린이고 싫어했던 건 일반 가솔린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사이보그 맞네 하면서 순진한 생각을 했던 저의 유년 시절도 있었습니다. 게임 잡지 얘기하는 사이에 일본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나오는 캐릭터는 후마인데요. 후마는 일본 전국시대 때 활약하던 닌자였어요. 사용하는 기술이라든지 비춰지는 겉모습이 스파2의 펜을 많이 닮았어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스파2 짝퉁이니 뭐 아류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스파2의 그 영향력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때 당시 때는 스파2가 대전 격투 게임의 그런 시스템을 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 때는 거의 완벽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사들도 스파2를 모방하지 않고서는 아마 게임을 만들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후마 스테이지 보면 그때형의 원숭이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때도 이해가 안 됐는데 저 원숭이들은 왜 저렇게 깔려있는 걸까요? 손오공 컨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저 원숭이들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번에 상대할 캐릭터는 한조입니다. 한조라는 이름은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핫토리 한조, 사무라이 스피릿에도 나오는 핫토리 한조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 킬빌에도 보시면 한조가 나오죠.
거기서도 핫토리 한조라고 하잖아요. 핫토리 한조라는 사람은 후마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복시대 때 활약하던 닌자였어요. 아주 전설적인 닌자라고 합니다. 확실히 한조도 스파2의 뮤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죠. 이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드래곤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였어요. 이 드래곤이 물론 다른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컴가기 할 때 정말 최적화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대공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펀치만 연사했을 때 나가는 백열권이라든지 이런 게 어린 아이들도 쉽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만 해도 원코인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였죠. 지금 상대하는 머슬 파워는 당시 논란이 좀 많았던 캐릭터였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헐크 호감이죠. 머리 스타일이나 얼굴 생김새, 수염까지 누가 봐도 헐크 호감인데 머슬 파워래요. 제작사에서도 아차 싶었는지 후속작인 월드 히어로 2편에서는 수염 없이 나와요. 그래도 헐크 호감이죠. 그때는 이 저작권이란 개념이 일본에서도 그렇게 자리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 갖다 썼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하면 대표적인 업체 재미나도 있잖아요. 재미나 다 아시죠? 재미나. 코나미 로고도 재미나로 바꿔버리는 만행. 근데 미국을 대표할 영웅이 없어서 헐크호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때 레슬링, 맞다, 그때 레슬링이 유행했었어요. 맞아요.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오면은 AFKN이 집에 나왔었거든요. 화면이 지직거리면서 나왔는데 그 번호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채널 번호가 12번이었어요. 지금 그 12번을 틀면 레슬링을 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네요. 그 부분이. 두 번째 보너스 스테이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NK의 독특게임 보너스 게임은 진짜 재미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은 러시아죠. 맞네요, 러시아. 라스푸틴이 나오네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Oh my gosh! 거의 동네가 다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라스푸틴보다는. 라스푸틴은 러시아 요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업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러시아의 요승이래요. 요사스러운 승려라는 뜻이겠죠. 업적을 보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괴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역사적 고증이 잘 된 캐릭터라고 할까요? 참 독특한 캐릭터였어요. 손발이 커지는 기본기도 그렇고 치마를 펼치며 도는 필살기도 그렇고 참 이름만큼이나 특이한 캐릭터였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1대1 대전 시
라스푸틴도 많이 플레이했어요. 배경 스테이지도 예술을 연상케 하는 도의 시계탑 같은 분위기인데 연출은 괜찮은 것 같네요.1편에서는 그나마 점잖은 편이지만 후속작으로 갈수록 개그 캐릭터로 변질되면서 월드 히어로즈 퍼펙트에서는 프로필 살기 비밀의 화원 시전 시 전신 데미지 필살기가 유명합니다. 자, 이제 모든 영웅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영웅까지 처리하면 엔딩이 나올 것 같지만 막판 보스인 기가스가 난입합니다. 막판 보스인데 여태껏 등장한 영웅들로 동갑해서 싸워요. 뭐 특별한 필살기가 있는 건 아닌데 똑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월드 히어로 1편보다는 2편을 정말 재밌게 하고 많이 플레이했었거든요. 1편에서 좀 모자란 부분을 2편에서는 좀 보완하면서 추가된 크리터도 있고 2편이 훨씬 히트했었잖아요. 1편보다는 1편은 진짜 아류에 가까운 작품이었고 2편으로 오면서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2를 정말 재밌게 했었어요. 데스매치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구석에 저렇게 몰아놓고 배결 것만 써도 쉽게 클리어 될 정도로 막판 보스는 별론 것 같아요. 엔딩 한번 보시죠. 드래곤 엔딩 같은 경우는 캐스팅되면서 영화배우로 이제 데뷔를 하잖아요. 나중에 2편에서는 국적이 바뀐 게 아니고요. 국적은 중국이에요. 사람들이 한국으로 알고 있는데 국적은 중국인데 촬영차 한국에 왔다는 설정이에요. 해외판 경우는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원래 설정은 중국인이에요. 스파 시리즈의 아류작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 완성도 부분에서 좀 모자란 부분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 때는 컴 가기 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월드 히어로즈는 나중에 월드 히어로즈는 2로 오면서 대박을 치게 되고 저도 월드 히어로 2편을 많이 재밌게 했었어요. 월드 히어로즈는 2편이 더 재밌으니까 나중에 2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몽킹 한판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